차트를 배우는 남자 돈PD입니다. 살다 보면 동료를 평가하거나 논쟁을 할 경우가 생깁니다. 부부관계로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왔고 아내가 잔소리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남편의 늦게까지 먹은 술과 아내의 과한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남편은 본인이 늦게까지 술 먹은 생각을 안 하고, 너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라고 막말을 하는 거죠. 너네 집은 찰가리 쳐서 그렇게 늦게까지 술 먹고 돌아다니냐? 라는 맞대응으로 싸움은 점점 커져가고, 나중엔 혼술을 어떻게 해왔느냐, 시댁은 왜 그러느냐, 본 싸움의 본질과 전혀 상관없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사랑과 전쟁에서 나오는 것을 인용을 한 것이니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걸 이중잣대라고 하는데, A대화에는 A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말을 해야 되는데, A에서 A-1 그리고 1-B가 되고 다시 B가 C가 된다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이렇게 말이죠. 댓글에 하이큐 선사인님이 하소연을 조금 적어 놓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차트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린이라 전문가들이 추천하거나 분석한 종목 위주로 매수하곤 했는데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듯 유유. 차트 분석에 늘 자신 있어 하셔서 그런 종목 위주로 매수했는데 대부분 마이너스 나서 손절쳤네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역시 주식은 신의 영역인가 보다 깨닫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글을 보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은 주린이 입장으로 한마디 올리면 차트만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공시나 수급만으로 움직일 때가 있고 실적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안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건 실적도 없는데 2차전지란 글자만 붙어도 올라가기도 하기도 하죠. 매물대 거래 교육 영상에 보면 가늠자, 가늠쇠라는 군대 총기 조준법 용어가 나오는데, 차트가 가늠자라면 공시, 실적, 수급 등이 가늠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반인이 알 수 없는 것, 임원질의 불법적인 것들, 유상증자 등등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 게 망원렌즈와 같은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엔 정답이 없고 불가능도 없지만 확률을 높일 방법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걸 잘 조합해서 대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다 무시하는 미 증시의 역량이라는 것도 있죠. FOMC, CPI 지표 등의 발표 등이 있고, 갑자기 SVB 파산이나 국제 유가 등의 등락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올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공부할 게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런 걸 다 준비해서 오른다고 생각해서 매수했는데도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갑자기 매도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3에서 5% 그냥 뚝 떨어지기도 하죠. 이건 뭐 차트고 뭐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더더욱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은 예상으로 매수를 했는데 수급의 흐름, 특히 외인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놓기만 하고 오른다면 세상 사람 모두 다 부자가 됐겠죠. 이 부분 조만간 영상에서 다시 한번 다룰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더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코엑스에 국제인공지능대전에 촬영 갔다가 노트북을 분실해서 주말 내내 편집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최 측에서 찾아주셔서 월요일에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답답한 주말을 보내고 있네요. 열공하셔서 같이 성투해요. 좋은 주말 되세요. 여기까지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요. 조금 있으면 셀레나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제 자리를 뺏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조금 첨언해서 조금 달아보는데, 말이라는 거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는 거니까 저희는 저희의 의도가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좋은 의도로 지금 이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곡해하시거나 이상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그 사람의 그 지도자나 그 리더의 의도가 무엇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저희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의 의도는 정말 우리 같이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의도이니까요. 좋은 뜻으로 봐주십시오. 자, 그럼 제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셀레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핑계대는 것인데 이중잣대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셀레나님은 차트만 분석하여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전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돈PD가 공시나 재무제표 또는 증거사 보고서 등을 붙여서 영상이 최종 업로드되고 있고요. 영상 초입과 끝에 매일같이 써 있는 게, 하나는 종목 분석 요청은 주간 리포트에 양식에 맞춰 올려달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차트 분석 이외에
본인이 직접 다시 차트 분석도 해보고 거기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수 매도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무시하는 게 수급과 임원진의 여러 일들과 발표, 해외 증시 영향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트가 이러하니 나머지 것들을 잘 살피면서 대응하라는 것인데 단순히 사라고 해서 샀다? 이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둘째는 세레나님이 사라고 해서 샀는데 떨어졌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점에 2, 3일간 올라간 차트를 일주일 후에 보시고 매수해서 떨어졌다고 말씀하시면 이것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셋째는 종목을 너무 많이 불러주신다. 기존 종목 관리 안 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리딩방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해서 좋은 대응을 하고자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니 공부는 안 하시고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파실 분들은 리딩방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는 지금 하이큐 선사인님이 말씀하셨는데 종목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하시는데 댓글에 대해선 영상에 말하는 게 단기적 관점인지 중기적 관점인지 보셔야 하고 추세선을 이탈했는지 이탈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회복했는지 등등 여러 가지 살펴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디까지 눌리면 매수하고 아니면 그냥 보내라고 하고 그리고 매수했다면 어디를 이탈하면 손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매수 매도 하신다면 분명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도 셀레나님이 사라고 한 거 그냥 사고 기다리다가 결국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욕심입니다. 욕심. 더 올라가겠지 라는 막연한 욕심에 더 먹으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익절 부분이 본절을 지나 마이너스가 되고 그 부분을 손절하지 못하고 또 기다리다가 더 마이너스 되고 둘째는 기다리지 못하는 것과 손절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눌리면 사고 어디를 벗어나면 손절해라고 했는데 뭐 다시 오르겠지 라고 기다리다가 오를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 빠지고 저는 손절도 못하고 결국 마이너스. 그리고 하필 불러준 거 안 산 종목들은 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되어 지금은 전부 현금화하여 공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셀레나님한테 배운 것들이 나의 것이 될 때 본격적인 거래를 하려고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니드 손절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쭉 제일 많이 빠졌죠? 거기서 팔았어요. 그랬더니만은 지금 4% 오르고 장중에 뭐 한 거의 8%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거 뭐죠? 차백신 연구소 마이너스 15%까지 갔는데 지난주에 마이너스 7%대까지 다시 복귀했었어요. 그때 어느 정도 본인이 약 손절을 쳤다고 하시면은 지금 다시 됐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마이너스 한 12% 정도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응이고 욕심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불러주시죠 라면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지지난주 그냥 4일 연장 코스닥이 쭉 빠지는데 오르는 종목이 예를 들면 100개 중에서 3, 4개밖에 안 오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 하면은 셀레나님은 다 핑계라고 말씀하시고 저 또한 이런 것도 다 핑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지금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 주식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돌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적으로 했는데 실제로 보는 거는 하루하루 시간 5분 1분마다 왜 안 올라 이러고 있어가지고 이러다가는 이거 이러다가 이거 심근경색 이런 걸로 죽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지금 다 손절, 약익절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빼고 난 다음에 제가 제 스스로 지금 매물대는 조금은 알겠어요. 이제 배웠으니까 매물대 플러스 등등등등 그리고 제가 피보나치 딱 그려가지고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 특히 셀레나님이 일봉상으로 이렇게 딱 불러주셨어요. 전체적인 차트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어디에 반등이다. 어디까지 반등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제가 분봉으로 그걸 그려봐서 할 수 있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많이 눌렸을 때 이거는 오른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뭐 세계 증시가 상황이 이상해져 가지고 푹 빠질 때 있죠. 그때 살려고요. 그때 말고는 좀 거래를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이게 욕심에 빨리 벌려고 하다가 결국 거래를 안 하는 게 돈 버는 건데 결국 거래를 해서 마이너스 몇십 프로. 차라리 안 하는 게 돈을 버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주린이고 공부를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에 이것저것 해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그 방법의 정도로 쭉 가가지고 여기 다 대응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막 우왕좌왕 지금 사는 것 같고 우왕좌왕 대응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싹 정리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좀 말이 좀 많았는데 같이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같이 우리 익절하셔가지고 플러스 항상 플러스 그 빨간색이 될 수 있게끔 노력 한번 해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가 셀레나님의 종목 분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이요.